아놀드 클래식이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페이퍼뷰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번 시합은 중계가 아닌 보디빌딩 소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보디빌딩 시합의 꽃 맨즈 오픈 보디빌딩은 아놀드 클래식이 다가오면서 선수 라인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최초 14명의 선수 가운데 시합 계획을 변경한 라파엘 브란다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합을 포기한 아킴 윌리엄스, 2두 부상의 네이탄 디아샤, 디스크로 시즌을 오프한 모하메드 샤반, 거기에 최근 소화 문제로 인해서 시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세드릭 맥밀란까지 총 5명이 빠지면서 현재까지 9명의 선수가 라인업에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꽃 같은 라인업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커리, 윌리엄 보낙, 브렛 윌킨, 스티브 쿠글로, 리건 그라임스, 삼손 다우다, 저스틴 로드리게스, 파비오 기가, 맥스 찰스까지. 지난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파비오 기가만이 프로 데뷔 전이고 각각의 선수들은 어떠한 프로쇼도 우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강력한 탑급 선수들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미디어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탑5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흑보이 채널 역시 맨즈 오픈 보디빌딩 예상순위 전체를 지금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저와 소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9위에는 아직 프로 데뷔 전으로 인지도를 쌓아나가는 단계인 파비오 기가입니다. 물론 파비오는 아마추어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할 때부터 플러스 100kg의 슈퍼 헤비웨이트로 이미 프로 수준의 사이즈를 지닌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 선수가 적었던 라인업에서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라인업의 탑급 선수들과 경쟁하기에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나 디테일면이 데뷔 전인 이 시합에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엔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8위에는 맥스 찰스입니다. 맥스가 컨디셔닝을 준비해서 나온다면 정말 무서운 저력의 선수란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봐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남에도 보완이 되지 않는 후면부의 완성도와 다이어트 강도는 그의 엄청난 사이즈와 장점으로 가리기에 지금 시합 수준의 라인업은 너무 높습니다. 7위에는 리건 그라임스입니다. 물론 리건은 지난 올림피아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은 이후 밀로사 치프와 함께하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중이고 심지어는 프로쇼 우승으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퀄리피케이션까지 따냈습니다. 다만 올림피아 이후부터 이어지는 긴 다이어트, 사이즈 증량을 이루어내기엔 촉박한 시합 텀으로 인해서 리건이 발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의 피지크 업데이트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았을 때 리건은 분명 작년의 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리건보다 경험이 많고 지속적으로 좋은 순위를 받아왔던 탑급 선수를 제칠 만큼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6위에는 삼손 다우다입니다. 삼손 역시 우리가 알던 삼손이 아닙니다. 밀로사 체프 코치와 함께하면서 삼손은 기존의 신미성을 유지한 채 이제는 탑급 오픈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볼륨감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급 보디빌더들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보여왔던 삼손의 아쉬운 다이어트 강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분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탑5 선수들의 볼륨감과 사이즈는 삼손같이 거구의 체형의 장신의 보디빌더에겐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위에는 스티브 쿠글로입니다. 지난 텍사스 프로에서 이안 벨리어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하면서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했고 이어지는 아놀드 클래식에서 니거코와 이안에게 다시 밀리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대 교체에서 밀려난 듯 보여지는 선수이지만 스티브는 30대 중반의 나이의 선수입니다. 지난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페인이 지나친 컨디셔닝으로 인한 근육 볼륨감을 상실한 부분인데 스티브가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시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거 올림피아 탑 컨텐더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이겼던 과거의 스티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떠오르는 삼손과 리건을 잡아내고 탑5 안에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위에는 윌리엄 보낙입니다. 올림피아 탑3 두 번의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을 지냈을 때의 윌리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윌리엄의 모습이지만 윌리엄은 여전히 작은 체구의 완성도와 터질 듯한 볼륨감을 주무기로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올림피아에서 시니 헌터와 니거커에게 밀려 6위를 기록했지만 하향세의 모습임에도 올림피아 7위였던 이안 벨리어와 8위였던 아놀드 클래식 참가자 저스틴 로드리게스까지 잡아냈던 윌리엄입니다. 3위에는 지난 시카고 프로에서 헌터 라브라다에게 밀려 2위를 기록하며 맨즈 오픈 보디빌딩 데뷔전을 성공리에 마친 브렛 윌킨입니다. 브렛은 지난 시카고 프로에서 사이즈보다는 다이어트와 완성도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는 브렛은 지난 브렛 윌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한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시합 컨디셔닝을 만드는데 실패를 보인 전력이 없는 코치 맷 젠슨과 함께하는 브렛이기에 우리가 피지크 업데이트에서 본 사이즈 증량과 함께 기존에 보인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동시에 가져온다면 브랜든 옆에서 경쟁하는 모습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2위에는 나이트메어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모두들 저스틴 로드리게스를 평가절하한 듯한 모습입니다. 탑5 예상에서 저스틴의 이름을 찾아보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저스틴은 지난 인디 프로를 우승하고 뉴욕 프로에서는 니거커에게 밀려 2위,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닉과 이안, 스티브 쿠글로에게 밀려 4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이안 벨리어에 이은 8위를 기록한 올림피안입니다. 게다가 데니스 제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저스틴은 이번 시즌 사활을 걸고 와이프에게도 본인의 직업을 약 1년간 휴식하고 보디빌딩에 전념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보디빌딩을 그만큼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스틴의 시합 예상 체중은 120kg에 육박하며 넓은 어깨 프레임으로 기존에도 비교 심사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볼륨감 면에서 부족했었던 부분까지 근육의 두께감으로 장착하는
장착하면서 사실상 오픈 탑급 선수다운 면모를 갖춘 모습입니다. 시합 당일날 컨디셔닝을 완벽하게 준비한 저스틴이라면 브랜든 커리를 제외한 그 어떠한 선수도 나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와우 이펙트와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에는 브랜든 커리입니다. 빅라미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명의 선수로 군림하고 있는 브랜든 커리. 또다시 올림피아에서 하체 근육이 상체 매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브랜든은 내친 김에 아놀드 클래식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합 준비 과정에서 보여지는 피지크 업데이트에서의 브랜든의 하체는 우리가 알던 브랜든의 하체가 아닙니다. 올림피아 챔피언다운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 쉐입, 거기에 하체 보완까지 이루어진 브랜든은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의 그 어떠한 선수도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아놀드 클래식 출전 선수 9명의 순위를 예상한 티포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